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은 롤스로이스의 새로운 모델 뉴 고스트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디자인만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오늘은 제가 직접 운전도 하고 이렇게 뒷좌석에 앉아서 경험도 해보고 디자인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찬찬히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 10년 만에 돌아온 고스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롤스로이스는 다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롤스로이스를 타면서 제가 운전만 했었어요. 뒷좌석에 앉아보긴 했지만 앉아서 달려본 적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클래스 7시리즈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대형 고급 세단을 생각하면 시트도 뒤로 완전히 누워지고 엄청나게 호사스럽고 화려한 장비가 있을 것 같은데, 고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리고 등받이 조절도 전동으로 되긴 해요. 마사지 시트도 있고 통풍 열선 다 되고 전동으로도 움직이고 테이블도 있고 모니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뒤로 눕거나 다리를 앞으로 뻗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편안하게 앉는 환경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영국의 이런 럭셔리 브랜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귀족이나 왕족 이런 문화를 알 필요도 있어요. 굉장히 지체 높은 귀족이나 왕족이 아무 데서나 이렇게 들어 눕고 그러진 않잖아요. 언제나 품이 있고 지체 높음을 과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 안이라도 자신의 모습을 약간 흐트러뜨리지 않고 품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차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반듯하게 앉을 뿐이지 경박스럽게 막 눕거나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신발을 벗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딱 정자세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에도 굉장히 편안한 구석들이 많이 있어요. 네, 먼저 굉장히 푹신하고 거대한 시트가 제 몸을 받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손이 닿는 부분은 너무나 고급스러워요. 시트의 가죽과 이 원목이 주는 느낌은 너무나 좋습니다. 가장 자연적인 느낌을 주는 것들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금속 소재, 이렇게 반짝이는 부분은 전부 다 금속입니다. 도금을 한 부분이 없어요. 진짜 금속으로 마감이 돼 있고 가공이 돼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어보시면 소재를 통해서 고급스러움을 극대화시킨 부분과 상당히 심플해요. 유별나게 튀는 부분이 없습니다. 전부 단정하고 정갈하고 단순해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차원의 럭셔리를 구현해준다고 롤스로이스는 강조를 하고 있고요. 분명히 다른 독일 세단과는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작되는 부분들, 테이블이 열리고 송풍구를 조작하고 레버를 당기고 다이얼을 돌리는 부분들도 아날로그적인 감성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영국에 있는 회사들이 이런 전통에 대해서 약간 집착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신형 뉴 고스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지만 여전히 그 아날로그 감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너무 조용합니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조용해요. 뒷좌석에 타고 있으면 거의 전기차 타는 수준? 일단 구동계에서 내는 소리가 거의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순항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의 엔진 소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타이어를 윈터 타이어로 장착을 해놨는데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조용한 편이고요. 스타라이트는 너무 예쁘다. 이 정도면 썬루프가 없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고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단순히 빛을 비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유성이 뚜루룩 뚜루룩 떨어집니다.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이렇게 스타라이트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확실히 이 원조를 따라가긴 쉽진 않은 것 같고, 빛의 세기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것은 더 밝고 어떤 것은 좀 흐릿하고 약간 원근감까지도 표현이 돼 있습니다. 진짜 은하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자동차를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하드웨어적인 측면, 유리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중 접합 유리가 전부 사용이 돼 있고, 제가 자동차 기자 생활 10년 넘게 하면서 이렇게 두꺼운 자동차 유리 처음 봤습니다. 방탄차 같은 특수 차량 빼고는 일반적인 양산차 유리 중에서는 가장 두꺼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도어 자체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 안에 다른 차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흡음재와 방음재를 넣을 수 있었고요. 필러 그리고 바닥 이런 부분에도 방음재를 굉장히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이 차 전체에 약 100kg 정도의
방음제와 흡음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전용 타이어 같은 경우도 이 소음을 막아주는 실링이 또 추가가 돼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가격은 비싸겠지만 이런 공명음을 없애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고요. 네, 자동차에서 나는 소음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엔진 사운드도 있고 타이어가 내는 소리도 있고 바람이 부딪히는 소리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돌고 도는 소리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소리들은 전부 다 제각기 다른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모든 소리를 차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롤스로이스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게 각기 다른 영역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소음들을 하나의 주파수가 되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소음의 높낮이를 조절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킨 부분도 있고 소음의 톤을 많이 깎은 부분도 있겠죠. 여러 가지 소음의 톤을 맞춘 다음에 이 톤을 한 방에 정리해버리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인 예로 주행할 때 트렁크 안에서 맴도는 저주파 소리가 거셌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공기가 통하는 통로도 만들어 놓고 저주파의 음을 좀 바꿔놨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운드와 어울리게끔, 그리고 이것을 한 번에 없앨 수 있게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조용하게 되면, 그리고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 워낙 좋잖아요. 외부 충격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 마치 자기 부상 열차 타고 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 차를 타고 쭉 가다 보면 멀미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차는 뒷좌석도 엄청나게 중요한 자동차이기 때문에 뒷좌석에서 오너가 멀미를 하면 안 되잖아요. 약간의 소음들은 남겨놨다고 합니다. 승차감이 BMW 쪽에 더 가까워요. BMW랑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런 7시리즈의 느낌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롤링 자체가 워낙 적고 뒷 서스펜션은 앞에보다는 조금 하드한 느낌이 들고요. 잔진동 그리고 요철 넘을 때 정말 앞에서 운전하고 있으면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예요. 서스펜션 구조 같은 경우도 이전 모델과 그리고 다른 모델과 완벽하게 차별화된 새로운 방식의 서스펜션을 도입을 했고 거의 10년 동안 연구를 했고 단번에 새로운 부품을 넣었다기보다는 일단은 세팅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정말 오랫동안 조금씩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디자이너들도 예쁜 차, 멋있는 차 만들 때 필러를 뭐 0.1mm씩 뒤로 당겨보고 앞으로 밀어보고 이런 작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엔지니어들도 마찬가지로 조금씩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테스트를 하고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 고스트만 해도 이 대형 세단이 보여주는 그런 약간의 울렁임들, 약간 파도 타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고스트는 그런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운전이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롤스로이스를 탄다는 것 자체가 차량 가격도 비싸고 차 크기도 크고 부담스러운 요소가 많았는데 시승을 하다 보니까 이 크기도 잘 크게 느껴지지도 않을 뿐더러 신기할 정도로 속도가 빨라지면 차가 더 안정적인 느낌을 갖습니다. 기술의 혜택들을 좀 보고 있는 게 뒷바퀴 조향 시스템이 이 차에도 들어가 있어요. 생각보다 회전 반경이 좁고 굽어진 길을 갈 때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주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확실히 전통만 내세울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해진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와, 근데 너무 부드러워요. 수많은 럭셔리 세단들을 타봤지만 확실히 롤스로이스는 다름이 있습니다. 분명히 달라요. 이렇게 불규칙한 노면을 지날 때도 이 운전자에게 전달되는 감각은 상당히 평탄한 길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노면에 작은 돌 하나 밟는 것까지도 느껴지는데 이런 차들은 거의 대부분 스스로 걸러버립니다. 일단 피드백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뭐 페라리나 람보르기니처럼 명확하게 피드백을 주는 게 운전할 때는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자동차가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주행 모드도 없고 뭐 사륜구동 시스템을 설정하는 버튼도 없고 주행 설정에 관해서는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구동력 제어나 DSC를 끄는 정도, 뭐 이건 가능하고 에어 서스펜션을 임의적으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정도만 있습니다. 다 스스로 해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불편한데 어찌 보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고,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존하는 자동차 중에서 가장 반응이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노면을 분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엔 도입되지 않았지만 위성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 도로에 알맞은 기어 단수를 넣어주는 시스템까지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론트 서스펜션 자체 구조도 상당히 독특한 편인데 WC 본을 기본으로 하는데 어퍼암 쪽에 또 조그만 암이 하나 붙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퍼암을 위한 어퍼암이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이 서스펜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더 원활하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좌석의 승차감이 더 좋다고 느껴져요. 앞이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고 여러 가지 충격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매끄럽게 받아주는 감각이 있고, 대신 그런 것 때문에 이 차는 대형차고 무거운 차지만 하중이 이동할 때 너무 물렁한 느낌을 주면서 물침대 같은 상황을 연출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7 시리즈처럼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까지도 뒷좌석에서는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롤스로이스가 고급스러운 소재로 치장되어 있는 자동차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자동차 엔진 만들기에도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모터스포츠를 통해서 탄생한 브랜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에 있어서도 사실은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부가티는 최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면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는 편안한 승차감, 부드러운 주행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엔지니어링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별도의 에코 모드나 스포츠 모드는 없지만 이 로우 버튼이 있습니다. 기어 레버가 굉장히 클래식하죠. 로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엔진 회전수를 더 끌어올려 쓰게 돼요. 이게 뭐 거의 스포츠 모드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RPM 게이지가 없어요. 롤스로이스는 이 파워 리저브 게이지만 있습니다. 내가 이 차의 힘을 지금 얼만큼 쓰고 있는지 이런 것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부터 100까지 표시되고 있는데 지금 쓸 수 있는 힘이 100인 거예요. 저는 힘을 하나도 안 쓰고 있는 겁니다. 10을 20 쓴 거고요. 앞이 살짝 들어 올라가면서 가속을 해요. 이 차가 엄청나게 무거운 차인데 그만큼 힘이 굉장히 넘칩니다. 배기량도 깡패고 기통수도 깡패이기 때문에 힘이 세다는 걸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팬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쇼퍼 드리븐으로 사용을 하겠지만 고스트 같은 경우는 운전을 직접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그만큼의 재미와 그만큼의 순발력도 가지고 있고 운전이 크게 어렵지도 않아요. 7 시리즈나 S클래스 타시는 분들도 곧바로 수월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을 만큼 운전이 편합니다. 나름 이렇게 힘이 좋기 때문에 운전하는 재미도 분명히 있어요. 힘을 많이 주어 달리게 되면 이 12기통 사운드도 어느 정도 적나라하게 들리고 속도도 미친 듯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부드러워요. 그래서 약간 이질감이 들어요. 이렇게 속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면 차체도 조금 흔들려야 되고 하체 소음이나 바람 소리도 많이 거세져야 되는데 내가 경험하고 있었던 것, 내가 예상하고 있었던 것보다 그런 현상이 확실히 적기 때문에 이질감이 듭니다. 전기차 처음 타서 가속할 때와 비슷해요. 물론 그보다 이질감이 덜하긴 하지만 달리면서 속도계를 보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소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속도가 높아지는 감각은 새롭습니다. 지하철 타다가 KTX 타는 느낌? 지난번에는 제가 전시장에서 이렇게 세워진 차를 봤었고 오늘 밖으로 나와서 자연광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구조물 옆에서 차를 직접 보니까 저는 뭐 옛날 사람이긴 하지만 요즘 게 가장 좋거든요. 뭐 전통보다는 저는 변화가 더 좋은데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는 전통을 너무나도 중요시하는 회사인데 이번 모델은 확실히 달라요. 새로운 감각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엄청나게 고수했었던 디자인 아이덴티티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담당한 메인 디자이너나 엔지니어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젊더라고요. 그런 젊은 감각들이 많이 녹아들어 있고 실제로 롤스로이스를 구매하는 고객층도 이제는 30대, 40대가 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트렌드에 맞춰가기 위해서 고스트 같은 경우도 불필요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많이 지우는 데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아이덴티티는 조금 더 세련되게 바꾸는 데 디자인 초점을 맞췄다고 해요. 실제로 보게 되면 굉장히 웅장한 느낌도 여전히 들고요. 팬텀보다 권위적인 느낌은 덜하고 훨씬 스포티하고 젊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좀 무서워요. 굉장히 센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복합적인 요소들을 잘 담아내고 있는 그런 디자인을 취하고 있고 실제로 롤스로이스가 비싼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일단 외부 패널은 전부 알루미늄이고 차는 5.5m가 넘지만 일반적인 승용차에 비해서 파팅 라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판으로 찍어낸 거대한 알루미늄 패널들로 이루어진 자동차인 거예요. A필러부터 시작해서 루프 그리고 뒤에 팬더까지 한 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패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거대한 프레스기가 필요합니다. 거의 뭐 비행기 찍어내는 수준의 프레스기가 있어야 이 정도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각 부분들의 파츠는
장인들에 의해서 손수 용접이 됩니다. 만드는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비싸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전적인 방식으로 자동차를 만들게 됐을 때 훨씬 더 단단하고 강성도 높은 차체를 구현할 수 있다고 해요. 전형적인 클래식 세단의 레이아웃은 가지고 있지만 더 얇고 날렵해진 LED 램프, 3D 방식이 적용된 테일 램프 등은 이 차를 훨씬 더 세련된 느낌으로 만들어주고 있고요. 특히 이 신전을 빼닮은 그릴 같은 경우는 지금 금속으로 마감되어 있기도 하고 마치 신전 기둥에 조명을 설치한 것처럼 위에서 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디자이너가 얘기하기를 신형 모델에서 바뀌지 않은 것은 환희의 여신상밖에 없다고 해요.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새롭게 디자인이 됐다고 합니다. 실내도 더 모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간결해졌어요. 예술이나 이런 것들의 끝은 결국엔 심플인 것 같습니다. 간결한 게 최고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여백개미 이런 거 강조하듯이 예술의 끝은 결국에는 이런 단순함에서 오는 아름다움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이 곳곳에 쓰인 소재는 운송수단 중에서는 가장 고급스러운 소재들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바느질도 전부 수작업으로 만드는 거고요. 시트의 바느질이나 이런 파이핑 같은 경우도 수작업으로 마무리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손에 닿는 부분 중에서 플라스틱으로 마감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가죽이고 심지어 이 도어 포켓 안쪽도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지구상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질 좋은 가죽을 가지고 있는 소만 찾아다니면서 가죽을 납품을 받고, 원목 같은 경우도 이 무늬가 살아있고 만졌을 때 그 질감이 느껴지는 방식으로 피니시를 했습니다. 오픈포 방식으로 마무리가 돼 있고 반짝이는 부분들은 전부 금속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이 소리 너무 좋지 않나요? 샴페인 짠 하는 그런 느낌. 블루투스 마이크 이런 것도 다 금속인 거예요. 반짝이는 부분은 전부 금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 들어가 있고 가죽 들어가 있고 금속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차가 무거워지는 건 있어요. 뉴 고스트는 현대적인 부품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인데, 이 디지털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독보적인 것 같아요. 디지털 방식과 아날로그가 절묘하게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구현도 너무 잘 해놔서 진짜 바늘과 진짜 눈금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롱함들이 잘 표현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 원형의 테두리만 진짜거든요. 나머지는 그래픽이고. 근데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 센터 디스플레이는 BMW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에 나오는 UI 같은 경우는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특별함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BMW보다 예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투박한 느낌. 근데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연동이 되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있어요. 화면에 꽉 맞게 최적화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보통 이 애플 아이콘이 굉장히 예쁘단 말이에요. 어떤 차에 들어가도 잘 어울리는데 롤스로이스의 분위기와는 좀 동떨어진 느낌이에요. 이 애플 카플레이가 잘 안 어울리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뭔가 혼자 동떨어진 느낌을 주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리고 뉴 고스트의 실내 중에서 가장 예쁜 부분,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조수석 쪽에 있는 저 장식, 저 배니어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나무 배니어를 레이저로 구멍을 굉장히 많이 뚫어놨습니다. 그 구멍의 크기도 다르고 위치도 다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그 뒷면에는 LED 광섬유를 넣어서 반짝이게, 마치 은하수처럼 보이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을 수도 있고, 원하는 별자리를 그려 넣을 수도 있고, 문양을 넣을 수도 있고, 저 부분은 돈을 내는 거에 따라서 자유롭게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롤스로이스라는 회사가 자본주의의 끝판왕 같은 그런 회사예요. 돈 내면 뭐든 다 해줍니다. 천장의 스타라이트와 저 부분을 같이 보게 되면 마치 우주여행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롤스로이스는 지금 BMW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를 만들고 가장 고급스러운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지만 정작 회사는 언제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인도 많이 바뀌고 자신들의 원래 공장을 폭스바겐 그룹에게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BMW 그룹이 롤스로이스를 산 이후에 이 구두드에 새롭게 공장을 짓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BMW와 함께 하면서 좋아진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BMW가 인수했던 그 시점만 해도 롤스로이스의 차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다 사라지고 팬텀 하나와 팬텀의 몇 가지 파생 모델들만 있었습니다. 사실 이 고스트급의 자동차가 있긴 있었는데
그건 이제 벤틀리가 메인으로 만들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롤스로이스가 바로 만들진 못했어요. 하지만 이 BMW에겐 7시리즈라는 자동차도 있었고, 누구보다 스포티한 세단을 또 잘 만드는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롤스로이스에 추가가 되면서 기존엔 없었던 새로운 색깔을 가지게 됐습니다. 뉴 고스트 같은 경우도 앞뒤 무게 배분을 50대 50으로 맞춰놨습니다. 6.75L 12기통 엔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작업으로 만들어지고, 실제로 보닛을 열어보면 엔진이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레이아웃이 마치 BMW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BMW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고, 실제 승차감이나 달리는 느낌도 좀 무겁고 클 뿐이지 저는 BMW와 비슷한 승차감을 보여준다라고 느껴졌어요. 이 전 세대 고스트 같은 경우는 7시리즈와 공유하는 경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차는 무늬만 롤스로이스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롤스로이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싫었겠죠. 그런 곳에서 탈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래서 뉴 고스트 같은 경우는 플랫폼도 새롭게 만들었고, BMW 7시리즈와 공유하는 부품을 거의 없애놨습니다. 다 자신들만이 쓸 수 있는 전용 부품, 전용 플랫폼,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롤스로이스만 보여줄 수 있는 고유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는 플랫폼을 너도 나도 다 함께 쓰는 그런 공유의 시대인데, 롤스로이스는 공유보다는 고유를 더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뉴 고스트가 쓰고 있는 이 알루미늄 프레임 같은 경우는 신형 팬텀, 신형 컬리넌을 만들 때 사용했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뉴 고스트에 적용되어 있는 최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차종이 새롭게 나올 것 같고,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롤스로이스만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롤스로이스가 약 160대가량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팔렸죠. 실제로 도로에서도 이제는 롤스로이스를 보는 게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그만큼 수요층이 많이 늘어났고, 부자가 많아졌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이제 롤스로이스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연령이 예전보다는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0대 중반이었다고 해요, 평균 연령대가. 하지만 컬리넌이 출시가 되고 이렇게 뉴 고스트처럼 젊은 감각을 가지고 있는 차들로 계속 신차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평균 연령이 40대 초반으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40대 초반에 롤스로이스를 사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 평균이니까 생각해보면 50대 중반의 고객들이 갑자기 롤스로이스 타다가 벤츠나 BMW를 탈 것 같진 않거든요. 그냥 또 롤스로이스를 타고 계속 롤스로이스를 탈 것 같은데, 그분들은 그대로 있고 평균치가 낮아졌다는 건 그보다 훨씬 더 젊은 고객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일 겁니다. 30대 그리고 20대 고객들도 이제는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사람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이 차가 멀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게 롤스로이스를 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만약에, 어쩌다가 우연히 오겠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영상을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롤스로이스 뉴 고스트 시승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